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홍보동아리 시리얼이 만난 교수님 2탄 환경공학의 한무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오늘 인터뷰 맡은 19학번 길혜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빗물이나 옥상정원 같은 연구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뵙는 건 저 처음이어서 네, 굉장히 떨리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랑 그리고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이고요. 제 전공은 상하수도 또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제일 우수한 발명품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는 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그 중에 5위 안에 들어있는 게 상하수도예요. 상하수도가 인간의 평균 수명을 30년 이상 올렸다는 그 업적 때문에 상하수도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상하수도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데 특히 빗물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환경에서도 특히 빗물에 대해 관심을 가진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상하수도 전공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쓰고 난 다음에 버렸을 때 이걸 처리해서 보내는 하수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집중형 물 공급 방식 가지고는 최근같이 기후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비로서 빗물로 보완을 하자. 그러면은 큰 돈 안 들이고도 우리 사회를 안심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빗물을 시작을 했죠. 사실 제가 이제 수처리 전공이라서 뭐 쉽게 얘기하면 똥물도 처리해서 음용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빗물이 더럽다고 해도 그거 모아서 처리하면 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빗물에 처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빗물을 다시 보자. 뭐 섬지방에 있는 그런 데서는 분명히 이걸 쓸 수가 있고 또 도시에서도 빗물을 잘 이용하면은 도시로 공급해야 되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미래형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빗물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 35동에도 옥상정원도 만드셨는데 이 원리가 무엇인가요? 우리 옥상 정원은 사실은 홍수 방지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홍수 빗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의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도로에 떨어지는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홍수를 일으키니 각자가 조금씩 잡아주면 되지 않느냐. 다른 건물도 다 그렇게 조금씩 잡아준다면은 엄청난 양의 물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가 그친다면은 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물 가지고 식물도 재배하고 또 물이 증발할 때 기화열로 시원해지잖아요. 이 옥상에는 빗물을 모아가지고 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옥상은 5층이 시원해요. 빗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것보다는 모아놨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몸소 실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 옥상은 물에 대한 문제,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워터 에너지 문제, 여름에 냉방비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푸드, 우리 여기서 뭐 감자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하는 푸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옥상에서는 학생하고 교수님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뭐 농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정다운 얘기도 하면서 또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니까 워터 에너지 푸드 커뮤니티 WEFC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옥상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이게 좋은 걸 알아가지고 이 옥상 시설을 하게 되면 70%까지 보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그 옥상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빗물 식수화에 앞장서고 계신데 이제 빗물 식수화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뭐 우리는 수돗물만 틀면 항상 물이 나오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거기 비 와요, 안 와요? 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지붕 있어요. 그럼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만 받으면은 먹는 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학교 때 잘못 배워가지고 빗물은 더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물에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러는데 비가 떨어져가지고 얼마큼 흘러가느냐. 멀리 흘러갈수록 지저분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마일리지가 긴 물은 지저분하고 마일리지가 짧은 물은 비교적 깨끗한데 우리 지붕에 떨어진 빗물은 마일리지 제로. 여기는 물론 3동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약간만 처리하면은 먹는 물을 만들 수 있으니 개도국에 이것만 가르쳐준다면은 그 물 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빗물로 만든 물이랑 맥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뭐 칵테일 바라든지 네. 아니면 그 1등 비행기 항공사 1등 좌석에만 주는 그 생수예요. 오. 이름이 클라우드 주스인데 굉장히 비싸고 병도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을 이렇게 넣어서 판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거는 맥주인데 하늘물 맥주를 만들었어요. 하늘물 맥주. 맥주를 뭐 호프를 뭐 발효시켜서 물을 넣어서 만드는 건데 보통 물이 아니라 여기는 빗물 하늘물을 집어넣어서 만든 하늘물 맥주. 이거는 이제 동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마시는데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모영 교수님은 사실 이제 빗물이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빗물 관련된 좀 소문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빗물 때문에 탈모 오신 분들은 교수님께 찾아오라 하셨다는데 이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네. 빗물 이 pH가 우리 피부의 pH랑 똑같거든요. 근데 비를 맞으면은 뭐 머리가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빗물에 대한 인식만 바꾸게 되면 빗물을 넣어도 빗물을 사용할 텐데 그 인식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빗물 때문에 머리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얘기했지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 그 현재 교수님께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홍보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빗물에 대한 인식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암만이 가르쳐줘도 한 1시간 강의하더라도 어른들은 옛날에 배웠던 게 있어가지고 빗물 나쁘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빗물이 아니고 하늘물이다. 그래서 하늘물 채널을 만들었어요.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그리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게 좀 제 특징이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걸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물 TV 많이 시청해주세요. 빗물이랑 옥상정원뿐만 아니라 일사변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셨다는데 일자변기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변기 한 번 누를 때 몇 리터씩 쓰는지 아세요? 집집마다 다르지만 한 12리터 정도씩 써요. 네. 그걸 하루에 몇 번씩 누르느냐 하면은 한 10번 정도 하면 120리터예요. 화장실에 변기에서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봤더니 아주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지만 한 4리터 정도로 한 번 누를 때 4리터밖에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일자 변기는 그 중에 하나고 또 다른 변기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저한테는 금으로 만든 변기를 갖다 줘도 난 싫다. 몇 리터 쓰느냐? 4리터, 3리터 적게 쓰는 건 나는 그걸 택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변기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서울대학교에도 서울대학교 변기가 전체 8,000개가 있는데 한 500개를 2017년에 바꿨어요. 그 다음 해에 봤더니 한 5천만 원 정도가 절약되더라고. 다 바꾸면 엄청난 그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수도요금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오래된 아파트는 잘 옛날 그 변기잖아요. 그것만 바꾼다면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물 절약하기 쉽다. 그냥 변기만 깨면 됩니다. 라는 선전을 많이 하고 변기만 바꿔도 물을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구나. 그것을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는 요즘에 핫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제가 2개의 제시어를 드리면 그 중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더 좋아한다.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제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상금이 있습니까? 상금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럼 밸런스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일자변기 대 옥상 정원 두 개 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인데 네. 둘 다 자식 같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선택하자면 옥상 정원.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빗물 박사님이시니까 1년 내내 화창한 날 vs 1년 내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비가 없으면 뭐 화창한 날은 사막이 화창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덥고 뭐 그러니까 차라리 물이 있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 오는 날에 교수님은 그냥 맞는다 대 우산을 쓴다. 우산 씁니다. 왜냐면은 네. 감기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고요. 또 옷이 더러지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때문에 우산 쓰는 게 아니고 감기 걸리거나 옷이 더러워질까 봐 우산을 어려우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교수님이 하고 계신 연구의 이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 같나요? 사실 뭐 물 관리죠, 물 관리. 물 관리에 뭐 변기, 화장실 물들이 들어가고 뭐 옷 수처리도 들어가고 상수 공급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기후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빗물과 관련돼 있어요.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고 그리고 더울 때 물을 쫙 뿌려주면 시원하듯이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빗물로 해결책을 줄 수 있다. 당장 우리 옥상처럼 이렇게 재밌는 시설을 만들게 되면 내려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홍수를 줄일 수가 있고 옥상 꼭대기가 시원해져 가지고 열섬 현상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우리 과에서 하는 요 전공이 바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로컬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